안녕하세요. 셀리스 드림홈의 김성희입니다. 흔히 하우스는 살 수 있어도 홈은 살 수 없다고 하죠. 홈, 가정은 우리의 감정과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저희는 여러분의 하우스가 아닌 홈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택 시장의 추이와 집에 관련된 정보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는 분은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저는 작년 7월 저희 가족과 함께 이곳 미국 애틀란타로 이민 오게 되었고요. 이제 이민 생활 7개월 차인 이민 새내기입니다. 처음 이민을 고민하고 있을 때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 과연 어느 곳에 어떤 집을 구해야 되느냐란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김성희 대표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좋은 보금자리를 구해주셔서 지금 내 식구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렌트로 집을 살고 있는데 이제 집을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미국 집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대표님께 많은 정보 묻고 얻어가고자 자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집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국 집은 소유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볼 때 싱글하우스, 타운하우스, 콘도, 멀티 유닛이 있습니다. 먼저 집 소개에 앞서서 미국 특히 조지아주의 집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서브디비전이 있고 그 서브디비전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HOA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 서브디비전에 속한 싱글하우스에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낯설었던 부분이 나는 이런 서브디에 살고 있어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서브디가 어떤 마을의 이름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 서브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조지아에만 있는 특징인 건지 아니면 미국 전역에 있는 특징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단지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인데 보통 네이버후드와 서브디비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두 가지가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조지아주에서는 서브디비전이라고 말을 해서 사실은 타주에서 오신 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라고. 네. 처음에 생소했던 게 서브디라는 표현도 생소했는데요. 서브디 말고도 HOA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낯설었거든요. HOA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OA는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아파트의 입주자 관리 협의회 뭐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속해져 있는 그런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서브디비전 같은 경우는 HOA에서 조경 관리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주차 같은 부분들을 관리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서브디에 있는 HOA들도 똑같은 역할과 똑같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마다 레귤레이션이 달라서 쉽게는 잔디 관리에 뭐 꽃, 나무까지 관리를 하시는 곳도 있고 크게는 또 외관 페인트, 그다음에 컨디션 상태, 어떤 곳은 지붕의 색깔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펜스,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곳 중에서 렌트 관리하는 곳 중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컨트롤하는 단지가 있는데 사실 조금 일할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 단지에 매매로 나온 집이 있어서 제가 손님과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로 그 집을 보니까 동네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님께 설명을 드렸죠. 이 단지가 이렇다. 근데 너무 정돈이 잘 돼 있어서 밸류가 꽤 나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싱글하우스 첫 번째로 싱글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하우스는 단독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전원주택 그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이민 새내기에 있어서 미국 생활의 로망은 바로 싱글하우스에 사는 거였어요.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는. 근데 들어보니까 집주인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죠. 싱글하우스는 잔디 관리부터 외관 페인트, 펜스, 데크의 페인트 모든 보수를 집 주인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싱글하우스에 살다 보니까 주말에 아이들과 이제 뒷마당에서 바베큐도 하고 아파트처럼 층간소음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저처럼 싱글하우스의 로망을 갖고 싱글하우스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전해주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몇 가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싱글 하우스를 선택하실 때 우선 랏은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랏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선 삼거리집, 선호도가 있는 삼거리집, 그 다음에 앞마당이 큰 집, 그 다음에 코너집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피해 주시면 나중에 집을 파실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미국의 두 번째 집의 종류는 타운하우스인데요. 타운하우스는 한국과 비교하면 연립주택과 비슷할 것 같아요. 5개, 6개 정도의 유닛이 서로 붙어 있는 구조로서 1층에서 2층, 3층 그렇게 유닛을 소유하는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주변에 타운하우스에 살고 계신데요.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층간소음은 없지만 벽간소음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마도 소음이 전혀 없다고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예전에 타운하우스에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음이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론 뭐 저녁 시간에 옆집에서 피아노를 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문제가 되긴 하겠죠. 저도 처음에 미국에 오면서 모든 미국 분들이 다 싱글하우스에서만 사시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타운하우스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타운하우스만의 가진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싱글하우스의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 관리 보수에 대한 것들이 타운하우스는 사실 HOAP에서 다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 그분들이 젊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또 싱글이신 분들도 집 관리로 인해서 버려지는 시간과 돈, 뭐 그런 것들을 안 하시려고 타운하우스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점은 같은 지역에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했는데 내 예산에 맞출 때 아무래도 타운하우스는 싱글보다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지역에서 내가 집 구입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죠. 저는 지금 싱글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집을 구매할 때 타운하우스에 대한 장점을 들어보니까 타운하우스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처럼 타운하우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팁이 있으면 네.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운하우스는 보통 뭐 2층짜리도 있고 3층짜리도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 2층짜리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층짜리의 인테리어 유닛이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창문이 없어요. 2층에. 그러니까 조금 깝깝하고 좀 어둡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홀웨이라고 보통 하죠. 저희 복도가 조금 여유 있는 그런 구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방과 작은 방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얘기할 건 콘도인데요. 콘도는 하이라이즈 콘도랑 그다음에 한 10층 이하의 미드라이즈 콘도가 있습니다. 근데 콘도라고 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아파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콘도가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미국의 콘도에도 한국의 아파트처럼 그런 관리비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미국 특히 조지아주는 거의 HOA가 있기 때문에 HOAB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게 한국식의 관리비가 어느 정도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도는 콘도에 따라서 게이트가 있다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피트니스,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쓰레기 수거비, 그러니까 어떤 데는 워러빌까지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작게는 한 350불부터 비싸게는 700불이 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HOAB가 조금 생각보다 비싸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로 멀티 유닛이 있습니다. 멀티 유닛은 쉽게 설명하면 미국의 아파트는 개인이 사고 팔고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아파트 같은 그런 공간이 멀티로 묶여져 있는 걸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그 한 공간이 2개가 붙었을 때는 듀플렉스, 3개가 붙었을 때는 트리플렉스 이렇게 해서 붙여져 가는 걸 멀티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한 소유자가 한 번에 멀티 유닛을 구입해서 렌트를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 저희 조지아에서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주에서 그렇게 문의가 오시는데 다운타운 쪽에 가면 멀티 유닛 정도, 듀플렉스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렌트로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와 중학생인 첫째, 초등학생인 둘째와 함께 다음 집은 어떤 집으로 렌트로 해야 되냐, 구매로 해야 되냐 고민이 있는데요. 저희 네 식구에게 다음 집을 선택하려 한다면 어떤 집을 선택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신 지 이제 한 7개월 되셨으니까 이제 아이들은 점차 학교에 적응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우선 아이들 학교는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위치가 제한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두 번째는 나의 예산, 그러니까 손님의 예산에 맞추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해피 와이프, 해피 메리지라고 해서 아내분께 어떤 집을 원하시는지 먼저 의논을 해보시고, 또 미국 집 경험이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일찍 서두르셔서 집을 먼저 쇼잉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서 아내분이 어떤 집이 좀 더 마음에 끌리는지, 우리 가족이 어떤 집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천천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은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2024년을 맞이하여 새로 오픈한 유튜브 채널로 그동안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의 드림홈을 위하여 영상을 더욱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이정훈 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